SK이노베이션이 오늘장 급등세다. 2차 전지에 과감한 투자와 수주 성과를 내며 2차 전지 분야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 2020년 사업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LG화학과 2차 전지 기술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까? SK이노베이션의 모멘텀과 이슈를 긴급 분석한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주들의 상승은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건요, 시초가보다는 좀 내려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그중에 한 종목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관련주들이 좀 시가 대비 밀리긴 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은 좀 굳건한 편이거든요. 여전히 5%대 상승. 오늘 왜 오르는 겁니까, 이 종목? 예, 우리가 이제 좀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이나 위주코프나 대성산업, 이 석유 가스 테마 관련해서 종목들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상승 이유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겠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섹터를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주목이 되는 것은 이제 배터리 핵심 광물 윤리적 구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동 착취라든가 또 불합리한 어떤 불법적인 광물의 거래, 이런 부분에서 좀 탈피를 해서 책임 있는 기업으로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배터리 관련된 핵심 원료인 뭐 코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 간의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벗어나서, 분쟁을 좀 벗어나서 원활하게 조달을 하고 기업 이윤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더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특히 그리고 2차 전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상승에 불을 켠 것은 사실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고, 또 파나소닉도 처음으로 흑자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전지 사업 부분에서 흑자 전환한 것이 큰 몫을 했는데, 국내 대형주들 삼성, SDI, LG화학은 그렇게 막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영업이 이제 적자 전환한 경우 LG화학이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분야 4분기 점수는 어땠습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 분석자들이 이제 자료를 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과거에 준비를 했고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뭐 뒷단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비행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성과가 추후로 계속 예상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하회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부진했던 부분은 이제 화학 섹터 부분이 많이 부진했고, 이 파생상품 손실 이런 부분도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어떤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2차 전지 섹터와 이 섹터의 어떤 성장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의 하반 경직성이 확보되는 구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목표 가격이 하루 만에 좀 큰 폭으로 낮춰졌습니다. 2월 2일까지만 해도 20만 2천 원이었는데요. 지금 14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7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서적인 분야에서 화학 부분, 그 부분에 이제 실적이 다소 수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이 목표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배터리 쪽에 초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과 자사주 매입. 주주 친화 정책을 펴하면서 또 그런 것인데, 네. 언급하셨어요. 에코프로비엠과 2조 7천억 원 규모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양극재 업체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에서의 좀 도약을 꾀하길래 이 에코프로비엠과 손을 잡은 걸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가 상당히 배터리 부분에서 용량이라든가 출력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비행가에 2조 7천억에 계약을 했다라고 기공시가 좀 나와 있고, 이에 따른 후방 업체들의 어떤 내용도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화학과의 협력이 있는 거죠. 1조 8천억의 어떤 규모 그 협력을 통해서 이 배터리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성장 모델의 큰 기반이 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배터리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이 관련된 또 후방업체들에 대한 약수 효과도 함께 더불어서 좀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주력 양극화의 물질 공급 업체 에코프로 BM과 함께 좀 생산 능력과 매출액 부분에서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좀 발목을 살짝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든 두 기업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서로가 네. 서로 제세 깎아먹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SK이노베이션이 승소를 하든 LG화학이 승소를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네. 대단히 좀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영원한 승자는 없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개월째 이러한 어떤 뭐 인력에 대한 부분, 영업 비밀 침해를 받았다 이런 주장, 네.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하는 주장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거의 11개월 동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이제 LG화학이 조기 뭐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사 표명을 또 한 이후에 미국의 그 관련된 어떤 판결하는 협회에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의사를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SK이노베이션의 관계자는 어떠한 내용도 지금 확정된 게 없고 지금 뭐 달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좀 이렇게 뭐 사실 봐야 돼. 뭐 어느 쪽 시장에서는 뭐 어디가 조금 패소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이 결코 좋지는 않고 만약에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패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뭐 좀 데미지 이런 부분이 있냐면은 미국에 대한 수출 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 내용이 좀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가 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조금 좀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는 또 쪽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기업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해당 기업의 전체 성장성에 큰 흠결을 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을 잡고 가야 되는 거는 배터리 부분의 사업에 얼마만큼의 네. 숫자가 찍히느냐 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의 밸류체인의 성장판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지 SK이노베이션의 사업 구조도 그에 맞게 좀 변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2020년 SK그룹 내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R&D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SK그룹의 회장의 언급도 있었고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R&D 기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2차 전지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상태에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생산 거점 현황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물어볼게요. 지금 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삼성, SDI, LG
LG화학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주시죠. 네, SK이노베이션 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 가격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하방 경직성 확보해주는 그런 가격 전략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화학 부분 좀 좋지 않고 정제 마진 좋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은 추후에 또 배터리 사업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접근이 가능한데, 단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하면은 중장기 관점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는 관점을 하셔야 되고요. 이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하지만은 그 손절 라인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13만 1,000원 최근에 외국인 20일간의 평균 매수가를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이 이상 유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방 확보에 주가 회복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해 보세요. 곽영훈 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